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AI 즉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매출이 3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월가의 전망치를 가뿐히 갈아치웠는데요. 하지만 4분기에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과연 훈풍을 몰고 올지 기대감도 높은데요. 관련해서 변영인 기업 공시용소 대표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우리 한국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3분기 실적 정말 대단했죠. 매출 이익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우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공개된 것처럼 엔비디아 상당수 3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먼저 매출액의 경우에는 시장의 이 월가 예상치보다 좀 크게 상회했던 매출액의 경우에는 12% 상회한 18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의 경우에는 3.37%를 좀 망했는데 실제 4.02달러로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는 19% 증가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네요. 시장의 우려치보다도 지금 3분기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실적 기조 좀 이어갔다. 이어서 발표된 가이던스 역시 4분기 200억 달러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제시해줬는데 4분기 전망 그렇죠. 목표 얼마로 했다고요? 200억 달러. 200억 달러.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월가 전망치가 178억 4천 불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비해서는 사실 상당히 좀 상향된 가이던스를 4분기에도 좀 제시함에 따라서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커지고 있는데 단서는 사실 평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3분기에 좀 양호한 실적 개선 그리고 4분기까지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수반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그렇네요. 매출 이익이 3분기에도 큰 폭으로 늘었고 4분기에도 월가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200억 달러를 제시했다. 그런데 주가가 원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됐잖아요. 네,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 평가적인 부분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또 우려감들 이 부분이 당장의 4분기의 실적 영향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비관적인 어떤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이 상향 조치가 하향된 것은 없고 오히려 좀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향됐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어요. 먼저 미국에서 금리의 인하에 대한 코멘트가 좀 발표되지 않은 이 의사록 공개 이슈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연준 의사록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어떤 사인이 신호가 없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정의 어떤 사항은 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긴축 종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봤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특히나 대중 수출 규제에 따라서 사실상 이 실적에 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 왜냐하면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은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보다는 업황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어떤 리스크를 좀 부각된 셈이다라고 좀 판단해봤지만 그거는 좀 너무 앞서간 평가가 좀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00달러를 엔비디아가 한때 넘었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수출 통제가 이번 3분기 매출에는 아직 영향이 없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 전체 지금 매출액의 규모 구성품들 보면 지금 데이터 센터 향의 AI 칩 수요가 좀 증가됐다. 이 부분이 데이터 센터.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79%가 좀 증가됐고 지난 2분기 대비해서도 41%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중 영향 때문이냐 이 부분은 아니고 아직은 이 AI 칩 수요가 아직도 좀 견고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의 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의 어떤 영향들 이 부분이 3분기에 상당한 중국 기업들의 이 대규모 좀 대량 구매 또는 발주로 좀 이어지면서 실적 기조에도 좀 영향은 있었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당장 AI 칩에 대해서 당장 끊어서 이제 수출이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이제 많은 물량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회 경로로도 지금 유입되고 있는 AI 칩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도가 확실하게 좀 없기 때문에 지금 우회해서 중국 시장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네, 그런 부분들. 향후에 어떤 미국의 정책 기조 하에서의 이 부분까지도 차단하겠다라고 좀 강도 높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부분은 실적과의 어쩐 특별하게는 3분기 실적과에는 큰 연결성은 좀 없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근데 4분기는 좀 걱정한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 수출 규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뭔가 이 엔비디아의 제품 지금 H100을 주로 지금은 팔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통제가 좀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걱정한다. 근데 다른 부분이 잘 팔려서 그거를 상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무 담당이사 코멘트는 좀 나왔었는데 일단 이게 4분기 올해 2023년도의 4분기 영향이 아니고 내년 4분기에 중국향 매출 일부에 대해서 감소 효과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코멘트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 다른 국가의 어떤 매출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좀 판단했고 그래서 좀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들 예. 당장 우리가 4분기에 중국 수출 규제 영향으로 실적 감소 요인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지만 예. 내부적으로 엔비디아 내부적으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4분기 그리고 내년 4분기에도 중국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 국가, 타 지역의 매출로 상쇄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4분기에도 다른 부분에서 좀 늘어나면 비록 중국 수출 통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쇄할 것이다. 이 또 하나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도 역시 인공지능 붐을 타고 AI 네. 칩을 이제 곧 양산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 혹시 엔비디아 고객을 뺏길 가능성 좀 있나요? 우선 지금 대항마라고 해서 지난 6월에 지금 MI300X라는 모델을 좀 개발을 했어요. 지금 AI 칩 개발을 이미 끝낸 상태고 양산 시작 전인데 자, 이 부분이 좀 기술적인 어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기존의 H100 모델이 120기가 그런데 MI300X 모델이 192기가. 그러니까 이 용량의 어떤 차이가 좀 있다. 다만 이게 좀 상용화나 시장 점유율 관점에서 당장 엔비디아의 어떤 위협으로 좀 작용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시장의 점유율, 견고한 어떤 확장성들 좀 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아성을 당장 무너뜨릴 수는 당장에 지금 신규 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양산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간 좀 소요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앞으로 좀 먼 미래 관점에서는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수요 관점에서는 어떤 차별화는 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2, 3년 이내에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좀 꺾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엔비디아의 독주, 인공지능 AI 칩 붐을 탄 엔비디아의 독주가 좀 2, 3년 정도는 갈 것 같다. 뭐 그런 전망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주가가 투자자들의 많은 높은 기대를 반영해서 $500를 한때 돌파했잖아요. 네네. 정말 많이 올라온 수준인데 그럼 더 올라갈 어떤 탄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우선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지금 오픈 AI 사태. 이 오픈 부분이 AI, 예. 샘 올트먼이 MS를 좀 합류를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AI 칩에 대한 어떤 개발 그리고 확장성,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고 개발 성과들이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은 AI 칩을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어떤 단기적 수혜로 좀 저는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다만 좀 월가에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연일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들이 지속해서 좀 나왔지만 3분기 지났음에도 $500 또 사상 최고 또 돌파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은 좀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AI의 확장성들 그리고 아직 여기서 사업화 관점에서 지속적인 어떤 수요 이 부분들은 좀 점진적이 아니라 계속 커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실적과 좀 연동해서 예. 확장성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다만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은 있겠지만.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은 있을겠지만 네네. 그래도 계속될 것 같다. 이번 오픈 AI 사태, 샘 올트만의 CEO로서 축출됐다가 지금 다시 들여오자 그런 논의가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AI 훈련용 칩 수요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본격적인 개발이 더 많이 돼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오픈 AI의 기조가 AI 산업의 어떤 확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컸어요. 그래서 샘 올트먼을 해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성, 사업화 부분을 지속해서 좀 주장했던 샘 올트만의 어떤 가치관과는 예. 오픈 AI가 좀 맞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반사 수혜를 좀 MS가 좀 가져가게 된 셈인데 MS 마이크로소프트요. 그렇죠. 지금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영입 효과에 따라서 본격적인 AI 칩 개발. 자, 이 부분과 AI는 지속해서 좀 고도화될 수 있는 개발 역량이 또 있기 때문에
칩을 양산하고자 하는 MS 입장에서의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잘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다른 AI 칩의 확장성 부분 그리고 또 다른 수요처의 어떤 다변화 관점에서도 예. 상당히 AI 칩을 공급하고 있는 제조사, 엔비디아, 뭐 AMD 뭐 이런 기업들의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픈 AI 사태 때 마이크로소프트 샘 올트만을 전격적으로 또 팀장으로 영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죠. 근데 수혜를 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만. 예, 지금 뭐 월가의 평가에서는 지금 오픈 AI를 사실상 합병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게 독과점 규제 이슈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어떤 인수도 사실상 좀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난관이 있었는데 예. 손쉽게 샘 올트만을 영입했고 여기 따라서 기술자들을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영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인력을 모두 채용하겠다라고 좀 약속했던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오픈 AI 입장에서는 뭐 발등의 불이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시 영입할 수 있는 것을 뭐 협상하겠다는 또 보도도 좀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샘 올트먼의 합류 이후에 본격적인 이 AI 칩 여기서 개발 관점에서는 상당수 개발 이후의 상용화 관점에서도 굉장히 높은 어떤 기대치를 좀 수반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 이제 우리 증시,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관심인데 SK 하이닉스가 고대역 칩을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 물량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선 올해 상반기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지속적으로 좀 악화됐는데 상반기 이후 3분기 기점에서는 고대형 메모리, HBM 반도체의 어떤 수요 증가 기대감들로 실적 개선을 좀 상당히 이뤄냈고 4분기 역시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는 뭐 3세대 내지는 4세대 HBM 반도체 좀 공급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5세대 초기 양산분을 좀 SK 하이닉스는 먼저 공급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소 이 진입이 좀 늦은 감은 좀 있지만 4세대 부분을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양산하겠다. 컨퍼런스 콜에서 좀 밝히긴 했는데 4분기에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정해졌습니까? 주요 고객사와 공급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였지만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는 엔비디아에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곳의 고객사로 좀 다변화하는 즉 이원화 관점에서의 어떤 발주가 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한간의 어떤 이슈는 4분기 양산을 좀 앞두고 있는 이 삼성전자가 이 HBM 반도체 3 부분에 대해서 수율 이슈, 생산 수율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반사 수혜를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SK 하이닉스보다 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개발 초기에 대한 어떤 뭐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인데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과 격차는 좀 저는 잡혀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초기에 공급할 수 있는 역량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그 상대적 반사 수혜가 좀 더 작용하고 있지 않나 판단해봤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외에도 이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거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고대역 반도체에 대한 어떤 장비, 이 공정 하에서는 뭐 TSV라는 공정, 반도체를 계속 접합시켜서 이제 붙이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세화 공정, 미세화 공정은 반도체의 어떤 수율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핵심 장비인데 이 두 가지 장비주에 대한 또 수혜. 첫 번째는 HBM 공정, 그러니까 TSV 공정에 관련된 장비주들의 어떤 가격 상승폭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장비주들. DIT 같은 기업들은 뭐 연일 신고가를 좀 갱신한 바 있었고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사실 반도체 소부장의 흐름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다만 엔비디아가 좀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도 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대중 수출 규제에 따른 이슈가 한번 부각은 좀 됐는데 이게 실적에 대한 어떤 이슈보다는 단기간 어떤 기대치를 좀 수반한 것에 대한 어떤 일부 차익 실현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고 다만 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측면은 오히려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을 좀 주도했던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고대역 반도체 장비주의 수혜가 좀 컸다면 지금은 미세화 공정 수혜주 그리고 뭐 패키징 업체라든가 파운드리 업체들로 이 수급이 좀 이전되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점진적으로 다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이 부분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미세화 공정과 패키징 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네네. 예, 어떤 회사들이 좀 주로 이런 게 있나요? 지금 패키징 공정의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네. 뭐 지금 뭐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장비주 이외에 전통적인 어떤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도 그러니까 소부장주 종목들이 크게 좀 상승했던 부분들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 업황 회복이 단순하게 우리가 엔비디아의 포커싱을 좀 맞추다 보니까 발생됐는데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2024년도의 어떤 실적 개선 관점에서 오히려 소부장주의 어떤 수요가 실적의 어떤 이 증가 부분으로서 어떤 작용한다면 지금부터 소부장주 저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이후에 좀 시장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의외로 그렇지 않고 순매수를 하더라. 이런 통계, 공매도 전면 금지 제도 네네. 이후에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목하는 업종이 반도체나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증시가 10월 달에 굉장히 좀 큰 폭의 낙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서도 오히려 등락폭이 좀 더 컸던 부분들. 이에 따른 또 수급이 이탈됐던 외인이 최근에 뭐 환율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고 점진적인 어떤 매크로 악재들이 좀 다 해소되는 상황에서 K증시 어떤 유입 효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도주에서는 뭐 상반기 2차 전지 반도체가 좀 주도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키웠었고 3분기 이후에는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금 반도체 섹터가 업황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수반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수급상의 어떤 논리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어떤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평가와 시장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